혜진이 퇴원한 후 가을과 긴 겨울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봄이 찾아오고 바라던 혜진의 건강도 회복되었다. 그동안 준호는 혜진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퇴근길에 가끔 들르곤 했지만 오늘에서야 편한 마음으로 혜진을 만나고 있었다. 생기 넘치는 혜진도 준호를 보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다. 사랑해, 혜진 씨. 저도 너무 사랑해요. 그녀와 준호의 일상은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었고 준호는 퇴근 후 늘 혜진의 집을 찾아가 그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고 오늘 저녁도 어김없이 준호는 혜진을 보러 간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고 준호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한다. 오늘 저녁 시내에 나가서 같이 저녁 먹는 건 어때요? 그동안 집에서만 있었으니 바람도 쐴 겸요. 준호는 그녀의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다. 좋아요.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도 맡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죠.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마을을 벗어나 조금 더 큰 도시로 향했다. 시골이라 도시로 가는 길은 어둡지만 조용하고 평온했다. 승용차가 어둠을 밝히며 달리고 있을 때 차를 막아서듯 그림자 같은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준호는 놀라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세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혜진은 영문도 모른 채 말한다. 왜 차를 세운 거예요? 방금 붉은 형체가 보였는데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헛것이 보인 게 아니에요. 분명 봤는데 이상하네. 내가 잘못 본 건가? 준호가 중얼거린다. 자동차는 다시 출발하고 준호는 아무 일 없는 듯 운전하며 시내로 향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길에는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시에 도착하자 그들은 번화가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았다. 그곳은 따뜻한 조명과 함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같아요. 준호가 대답하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술과 음식이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의 일상, 회복 중에 있었던 소소한 일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작은 꿈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느껴졌다. 음식이 나오자 두 사람은 웃음소리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겼다. 혜진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에 기분이 한결 좋아진 듯했다. 준호는 그녀의 기쁨을 바라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다. 저녁을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를 산책하기로 했다. 도시의 밤은 활기찼고 상점과 가로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의 소리와 바람에 실린 도시의 냄새가 그들을 감쌌다. 준호와 혜진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러다 작은 술집 앞을 지나치다 혜진이 발걸음을 멈춘다. 우리 여기서 한 잔 더 하고 갈까요? 준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랜만에 느긋하게 술 한 잔 더 해도 괜찮겠네요. 그들은 대화하면서 술 마시기 좋은 장소로 들어갔다. 내부는 소박했지만 분위기는 그런 때로 좋았다. 두 사람은 바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난 이런 곳이 참 좋아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게 좋고 따뜻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혜진이 잔을 들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여기는 다른 곳과 달리 평온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준호가 대답하며 그녀의 잔을 부딪혔다. 잔 속의 술이 조금씩 줄어들수록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술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자 두 사람은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꺼냈다. 저는 사고 당시 다른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몇 년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문득문득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준호 씨를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었어요. 혜진이 다시 조용히 말한다. 하지만 저 혼자였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기에 저도 이곳에서 이렇게 버티고 기다렸어요. 준호는 몇 달 전에 떠난 수연이 생각나 잠시 호흡을 다듬고 말한다. 하지만 조금은 당신에게 미안함도 느끼고 있어요. 준호의 말뜻을 알 수 없지만 혜진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그래도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어머니가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로서는 준호 씨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며 깊은 감정이 오갔다. 그 순간 술집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남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준호가 조용히 말한다. 혜진 씨,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살아가요. 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우리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완전히 확인했다. 두려움과 상처를 딛고 이제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술집에서 나오자마자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둘만의 공간으로 옮겨갔다. 이제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어떤 벽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전히 확인되었고 더 단단해졌다. 다음 날 준호와 혜진은 남들 볼까 무섭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곧 작은 계획을 세웠다.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로 3일간의 짧은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여행은 그들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추억을 쌓기 위한 기회였다. 몇 주가 흘러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 되었다. 바닷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바닷바람이 조금은 쌀쌀했다.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였지만 준호와 혜진은 행복했다. 내일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을 어디로 움직여 갈지는 누구도 모르고 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그들의 마음속 고요한 설렘을 그대로 반영하듯 고요하고 광활했다. 날렵한 데이 요트에 탑승한 준호와 혜진은 마침내 세상에 엿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둘만이 있음을 느꼈다. 사랑해. 그들은 일광욕용 쿠션에 누워 무언의 감정으로 무거워진 공기와 수평선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했다. 준호는 혜진의 손에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길은 머뭇거렸지만 부드러웠다. 그는 그녀와 시선을 마주했고 그의 입술에는 느린 미소가 떠올랐다. 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잔잔한 파도 위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들은 말없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과 무한한 바다뿐이었다.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날씨를 축하하며 갑판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둘만의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의 웃음은 파도와 함께 뻗어나갔고 준호는 샴페인 한 병을 꺼내 둘만의 사랑을 위해 건배했다. 둘은 바다를 만끽하기 위해 낚싯대를 들고 쉽지 않은 참치잡기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준호는 둘만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갑판에 촛불을 밝혀 따뜻함을 더하게 했다. 배경 음악이 깔리고 그들은 자연스레 두 영혼이 하나가 되고 부드러운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해요. 혜진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몸을 기울여 혜진 입술에 키스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두운 하늘과 함께 아침이 밝아왔고 잔잔한 바다는 단 몇 시간 만에 위험하게 변했다. 파도는 벽처럼 솟아오르며 거침없는 분노로 요트에 부딪혔고 위에서는 천둥이 으르렁거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준호 씨 돌아가야 하지 않아요? 요트가 기울고 흔들리자 혜진의 목소리는 공포로 긴장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고 자신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혜진에게 말을 한다.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갈 수 있어. 준호는 두려움을 숨기며 혜진에게 웃음을 보낸다.
하지만 거친 파도가 계속해서 요트를 강타할수록 두려움은 극에 달해가고 상황의 심각함을 느낀 준호는 마이크를 켜고 구조 신호를 보낸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때 산더미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덮치면서 요트가 뒤집혔고 공포의 순간은 아비지옥으로 칠흑처럼 어두워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혜진은 의식이 돌아오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바다 한가운데지만 다행히 부목의 몸을 싣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찾기 시작했다. 아무리 목청을 돋아 목소리를 내지만 바람에 잠겨 공허할 뿐이었다. 혜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쳐가고 있었고 구조 요청을 받은 해양구조대는 수색을 시작했지만 비바람 천둥 번개가 심해 잠시 머뭇거리고 있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구조 작업이 시작되고 해양구조선과 헬리콥터가 움직였다. 시간이 지나며 구조의 범위는 더 넓어졌지만 다행히 헬리콥터가 혜진을 발견하여 구조를 했다. 그러나 준호는 아무리 수색해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후 몇 주가 지났어도 준호를 찾았다는 소식은 없었다. 어느 날 혜진은 슬픔에 찬 얼굴로 해안 수평선을 바라보며 미풍에 속삭였다. 우리는 하나예요, 준호지. 언제나 언제까지나. 혜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갈매기와 파도만이 쉼없이 오가고 있었다.